우선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를 지목하여 한 조를 이루어 출마하고 이를 지역 주민이 선택하는 선출 방식입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는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점과 효용은 이후 입론에서 구체화할 것이며 본 입론에서는 러닝메이트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연계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지방의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행정의 구성은 이에 한 목적적이어야 하며 주민의 복리를 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제는 많은 행정상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갈등과 마찰로 교육 정책 혼란과 마비를 초래합니다. 2015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 간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학부모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해먹이는 모습이 전국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역 교육을 불안정하게 하고 행정과 교육의 상생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통해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두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근거 역시 빈약합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원리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행정의 정치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투자의 방향이나 규모를 정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며 정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교육 자치를 일반 자치로부터 분리시켜 정치의 공백지대에 두는 것은 교육행정의 지지 기반을 단절시킨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합니다. 우리 헌법은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를 독립시켜야 하는 적극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는 연계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둘의 분리는 교육 행정의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 31조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조항의 취지엔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자체는 동의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러닝메이트 선정 방식으로서 이제 지목한 자치장, 단체장 후보가 죄송합니다.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후보는 당원입니까? 아니면 당 외에 있는 인사입니까? 그 부분은 시도지사 후보가 지명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일 수도 있고 당원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정치적인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의 창출, 수권입니다. 수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과연 교육만을 위해서 교육감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육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감 자체의 존재는 긍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교육감이 현행법제 내에서 단체장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동일한 교육 사안에 위상... 대해서는요? 네? 교육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교육 사안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찬성 측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단체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단체장의 하수인으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지방 교육 자치의 중립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과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첫 번째 당위의 측면, 두 번째 불이익의 측면을 근거로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 당위의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의 존재 이해를 해칩니다. 현행 교육감 제도와 교육감의 권한은 지역의 현장 구성원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서 구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교육부에 따르면
총 94조 원이라는 지방교육 예산과 41만 명에 이르는 교육 공무원들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들은 교육감이 정당 입장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학교 근방 유해시설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감이 경제 혹은 정치와 무관하게 학생의 쾌적한 환경만을 조성하기 위해 보장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러닝메이트 제도를 거치게 된다면 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해 정치권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 예속된 교육감은 독립적으로 교육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교육 자치의 실현이 불가능해집니다. 교육감이 정당의 논리에 예속되며 지방 교육이 아닌 정당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없고, 이는 교육감의 존재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치에 예속된 교육감은 교육 자체의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낳음과 동시에 교육의 정치화의 문제도 낳습니다.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정치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때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현재의 학설에 따르면 교육의 무당파성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사실을 전달하는 본래의 목적상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이 정당의 논리에 의해 변질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선 교육의 정당이 논리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교육감이 정치에 예속된다면 정당의 사상을 반영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감의 존재 목적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 두 가지 근거는 저희가 왜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론 잘 들었고요.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예속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이 결정하는 어떤 교육 정책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색깔을 띠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런 색깔을 띠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당의 입장에 예속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입장에 예속된다는 것은 별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감이 어떠한 교육 정책을 내놓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관이자 교육 철학일 뿐이고, 정당의 입장과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헌법 제31조 4항을 근거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헌법 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교육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합니다. 교육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 함은 현재 학설에 따르면 교육의 정치적 무당파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헌법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만 얘기가 되어 있지, 교육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행정과 교육의 내용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고 교육의 행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헌법 제31조 4항을 죄송합니다. 31조 4항에 의해서 지방교육행정제도가 일반 자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면 국가의 중앙교육 기관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 행정에 대해서만 일반 자치에 대해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첫 번째 인론에서 말씀드린 방위적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러닝메이트 제도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감 직선제 방식을 대체하여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도교육감 후보자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피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후보자 교육감 후보는 1인당 평균 11.1억 원을 지출하여 평균 7.6억 원을 지출하는 시도지사보다도 1.5배나 더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억 단위의 막대한 선거비용 경유는 2022년 제8대 선거에서도 나타납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단체 없이 출마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 선거 비용 보전액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고 싶더라도 선택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재산양의 존속을 받으며 선거 참여 여부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피선거권이 저해되는 것이며, 더욱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자는 교육자 중에서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출된 교육감이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는 치명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감과 교육감 후보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여 발생하는 청렴 저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비용 선거는 교육감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선거 빚을 갚고자 4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청원 전 인천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어 부당이득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교육감이 11명이나 됩니다. 부당이득의 경우 그 경계가 불투명하며 많은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였더라도 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발각되지 않거나 공론화되지 않거나 근거를 더 찾지 못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선고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이득은 더 많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이득은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치명적인 문제이며, 부당이득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편향과 위법은 부차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자금 부담 감소, 피선거권 보장, 부당이득 방지를 위해 러닝메이트 제도로의 전환은 필수 불가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 가능 중에서 첫 번째로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인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피선거권의 저해를 이제 당선 후보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하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당이득에 관련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에게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과연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에게 여러 가지 정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감 역시 정당의 입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의 내용의 중립성과 교육의 체제 중립성은 일단 첫 번째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체제가 다 이렇게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과 정당의 영향을 받는 것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발의한 법이겠지만 무정당인 사람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정당으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던 사람도 무정당인 사람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라도 정당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의 정치관이나 개인의 교육관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정치의 체제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적 중립성을 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네. 체제적 중립성과 내용적 중립성은 별개의 것이죠.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에다가 앞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를 더해서 왜 러닝메이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면 안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메이트 제도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깜깜이 선거, 낮은 인지도 문제인데 같이 뽑는다고 해서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몇 개를 여당이 혹은 야당이 가져가냐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따로 뽑던 교육감까지 단체장과 함께 뽑는다.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했던 관심은 이제 거의 소멸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단체장과의 충돌은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법자들이 처음 이 제도를 만들 때 적어도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만큼은 단체장들이 부당한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교육감이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문제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러닝메이트 제도는 다수의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도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도 자식들을 특목고 혹은 자사고에 보낼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닝메이트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하겠습니까? 선거 과정에 약간의 비효율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여지 자체를 앗아갈 수 있는 그럴 권리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뽑아왔다고 해도 이곳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이처럼 교육감들이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같으면 재보궐선거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러닝메이트 제도를 실시했을 때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어떻게 뽑아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닝메이트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젠 드디어 이 교육에까지 더러운 공천 싸움의 부정물이 끼얹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를 혐오하고 점점 외면하는 이것처럼 교육까지 외면의 대상이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혁과 개악은 정말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이 제시하시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모두 갖추지 못한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러닝메이트 제도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중 여러분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그 여야 표를 받는 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정치 그 투표를 할 때 관심이 받는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의 표를 여야가 이렇게 얼마나 자리를 얻는지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단체장이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죠. 저는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엔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하나의 어떤 후보자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온 특별한 어떤 공약이 있을 수 있고 공약을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래 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이고 바람이고 그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어떤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진 다음날 맨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게 야 몇 석, 여 몇 석 확보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여야가 얼마나 더 자리를 많이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이면적으로 정치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인가요? 여야 중에 누구가 더 우세한가를 가지고 정치의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그렇게 이면적인 시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선거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견제를 하는 목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견제를 하는 목적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잘 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급식을 잘 받지 못하거나 교육권이 침해가 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해결 대상도 아니고. 무상급식은 현재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 제도죠. 홍준표 지사가 그걸 없애버리려고 했고 교육감이 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실제 상황과 별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이념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교육권이 침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잠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표할 권한의 침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적인 선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체제 중에서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투표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거면 도지사나 시장이나 다 같이 뽑는 게 낫지 않나요? 전에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러닝메이트제 홍보 시에 시도지사의 선거 공고물에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를 정했다고 밝히거나 교육공학이 일부 포함되는 방식이 될 텐데, 이는 교육감의 역할과 교육의 중요성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도지사에 가려져 인지도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헌법 31조 4항에 나타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직선제와 정당 배제 원칙을 통해 그 의미를 보존하고자 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제 시행 시 아무리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더라도 바람비에 옷깃이 젖듯이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한 정당의 정파적 입장을 반영하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인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히려 예속되어 통일된 생각은 다양한 의견을 발현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이 발현될 수 있는 이점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 실현이 좌절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인 쟁점으로 언급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적해주신 선거 자금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쓰이는 비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경제적 효용만을 따진다면 모든 선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메이트제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을 도입할 때에는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반영해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육감 직선제 찬성 의견이 56%로 반대 의견의 2배에 달하여 여론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필요로 하는지 보기 어려운데도 지금 당장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교육감이 94조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94조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41만 명의 공무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러닝메이트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러닝메이트 실현 이전엔 지금은 무효표가 90만 3,249표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는 23%의 유권자들의 표만 얻었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교육감에게, 대표성이 떨어진 교육감에게 이러한 막대한 임무를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교육감과 행정을 분리해둔 것은 경제제도의 작동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 정책의 실현이 교육감의 존재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행정과 교육의 행정 분리는 오히려 지방의회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서 언급드렸던 홍준표와 그 당시 교육감의 갈등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아무런 정책 실현도 되지 않는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셨는데 선택의 자유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거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여서 미리 정당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에도 정당 교육감 선거 시 색깔 마케팅이라고 해서 교육감들이 정당의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17명의 교육감 선출자 중 12명이 이를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적인 문제들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아까 윤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이 단체장의 지명을 받아야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 내에서 그 사람의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지명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라는 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무효표가 90만 표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전체 표의 5% 정도입니다. 90만 표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23%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23%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17개 교육감 중에서 가장 적은 표를 받고 당선된 사람의 수치이지 전체 평균이 23%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견제제도가 작동하는 것이 지방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홍준표 시장의 도지사의 사례 같은 경우만 봐도요, 견제제도가 작동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올바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마치 교육감 후보자가 단체장과 함께 나오면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2016년 그 논란의 미국 대선에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물론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교육감이 실행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교육감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앙정부의 예산 축소 시도를 막아낸 일들은 모두 교육감을 단체장과 따로 뽑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까 입론에서도 찬성 측에서는 교육감을 격화시켜서 단순히 단체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출 제도만큼은 교육감이 제 기능을 제대로 다할 수 없는 제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는 교육감 제도를 차라리 없애고 교육부지사나 교육부시장쯤으로 만들어서 그냥 도지사한테 예편을 시켜라 라고 하는 주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러닝메이트 제도가 정당에 예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당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예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교육부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할 때도 대통령은 정당 출신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듯이 충분히 정당에 예속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상의 비효율이 다양한 관점을 축소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견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국회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구의 역할을 굳이 같은 팀 안에서 하면서 교육권이 침해가 되는 일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자금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국가가 예산을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는 선거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돈은 당연히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많은 돈이 들고 정당히 이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돈의 양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참 교육자라면 여기에 못 나오게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지 못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지적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나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찾은 어떤 여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정확히 출처를 지금 찾지 못하겠지만 여론이 실제로 좋다는 여론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맞는지, 무엇이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에 따라서 정치를 모두 결정하게 된다면 모두 남성이 군대가 가는 제도는 곧 없어져야 될 예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권의 감소가 오히려 지명을 받지 못해서 감소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무정당인 사람과 손을 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의 감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 알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거라고 했지만 이것은 기억이 그 다음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인론에서 제시했던 저희 측의 주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로 당위적 측면과 불이익의 측면에서 나뉘어 설명했습니다. 당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많은 필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불이익의 측면에서 러닝메이트제가 직선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음과 러닝메이트 시행으로 인한 선택의 자유 침해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찬석 측에서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들어 자금 문제와 단체장과의 갈등 문제가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제시해 주셨지만 이는 단편적으로 바라본 것이고 그 속에는 교육감의 존재 의미를 흐리며 역할을 축소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달성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 훼손, 다양성 발현을 장려하는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보아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는 꼭 필요한 것이며 여론조사의 출처가 불확실한 점 또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선출 방식에 앞서 교육자치가 지향하는 가치가 목표가 우선되고 이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선출 방법과 권한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출 제도가 가치의 다양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가, 어떤 선출 제도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더 기여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 않은 교육감 직선제가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찬성 측이 러닝메이트 제도를 제시한 것은 개혁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러닝메이트제가 완벽통치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한결이 있다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은 득보다 실이 큰 제도로 진정 중요시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이 아닌 현 제도의 이점을 살린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나는 옳고 나는 그르다는 이중 자태를 비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는 현 직선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무시한 채 러닝메이트제의 도입 시에만 해당 문제가 발생한다며 러닝메이트제를 비판하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러닝메이트 도입의 주된 반대 이유는 정치의 교육 개입을 통한 교육의 정치성 중립 훼손 및 민주성 침해입니다. 하지만 러닝메이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에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감 후보자들 또한 이를 인식하여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색깔을 활용한 색깔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대측이 주장하는 원리가 훼손당한 상황에서 해당 원리에만 사로잡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시하고 이미 훼손당해 실존하지 않는 이상만을 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가의 민주적인 틀을 깨고 교육감을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성을 유지하는 선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지방행정의 분리는 두 기관의 협력을 저해하여 상생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드는 교육감 선거의 상황에서 러닝메이트제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정당이 관여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평균 11억 원을 지출하는 부담은 제한적인 입후보 등록을 유발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고비용 선거는 교육감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유발합니다. 이는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훼손된 이상만을 쫓아 껍데기뿐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인정하여 러닝메이트 제라는 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